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11월 5일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4월 이후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4시간 하루 추가된 확진자의 수는 34,505명, 사망자는 445명, 진단검사 수는 21만 9,884명이었습니다. 진료소나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진단검사의 확산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빠르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세 가지 색으로 구역을 나누었는데 이는 주지사의 결단이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주황색으로 분리된 풀리아나, 시칠리아보다 캠파니아, 베네토, 라치오, 에밀리아 로마냐는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았는데 노란색으로 구분된 점이 바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믿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장소가 예약제로 바꾸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실 때 예약을 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은 노쇼 관련 네publi카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무려 50명이 식사를 예약하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허탈할 수밖에 없고 예약 취소, 전화조차 할 수 없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밀라노 인근 보아레쏘 도시의 파니가치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 페이스북에 하소연한 내용입니다. 롬바르디에 야간 금지령이 내리기 전인 10월 22일 총 70명의 손님이 테이블을 예약했는데 그중 18명만 도착하고 나머지 분들은 식당에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취소 전화 한 통 없이 출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 식당은 다른 식당들처럼 팬데믹의 영향으로 거리 유지와 방역 수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주인은 식당 영업을 접을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다 보니 주인 마우리지오의 딸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자고 제안했고 소식을 전해들은 4만 5천 명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싶다며 식사를 예약하고 싶다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200개 이상의 댓글을 다른 사람들 중에는 식당 주인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이런 에피소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울 것도 없고 과거 자신들도 많이 경험해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우리지오는 이어서 말합니다. 저희 식당은 산 꼭대기에 있어 도달하는 데만 무려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소규모로 운영하기에 저는 많은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직업이 혐오스러워서 가게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튀니지로부터 람페두사에 하선한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국회에서조차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Un'oretta fa, signor Presidente del Consiglio, e non vedo il Ministro dell'Interno fra i banchi del Governo, sono sbarcati altri 300 immigrati a Lampedusa. Governo che si appresta a chiudere scuole, case, uffici e negozi. Non potrebbe chiudere i porti allo sbarco di migliaia di clandestini. 인접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시칠리아 해안 쪽으로 이민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8시간 동안 이탈리아 람페두사 항구에 1600명 이상의 난민들이 하선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칠리아의 람페두사를 통해 이민자들이 희망을 찾아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리비아와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출구이자 위험한 횡단에 직면한 이민자들에게 람페두사와 이탈리아인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동부 해안의 아프리카 국가인 튀니지와 소말리아, 이집트와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인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세네갈, 아시아 국가들인 스리랑카,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지에서 온 전 세계의 이민자들은 북아프리카, 항구에서 유럽으로 출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주 심각하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등지에서 정치적인 분쟁들이 가능한 빨리 종식되지 않는다면 이민자들의 행렬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국을 떠나 유럽에 들어가기 위해 발칸이나 터키를 통하는 안전한 경로가 아니라 더 위험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서 북아프리카로 가서 시칠리아에 입국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집니다. Andiamo subito a scoprirli. 첫 번째로 아프리카 대서양 국가들에서 출발하는 이민자들이 바다에서 약 34km 떨어져 있는 카나리아 제도나 지브롤 해협을 건너 덜 위험한 해안 경로를 따라 스페인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대신에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의 건조한 사막을 지나 리비아에 도착하고 거기서 인신매매단에게 아주 비싼 경비를 지불하고 작은 배에 자신들의 신변을 맡긴 채 다시 약 300km의 기나긴 바다를 지나고 300개가 넘는 해안을 지나 람페두사에 안전하게 도착되기만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은 이민자들을 태운 보트는 시칠리아 섬보다 더 먼저 유럽의 관문이기도 한 몰타 섬이나 판텔레리아 섬에 먼저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내리지를 않습니다. 동아프리카와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키프로스, 크레타 섬 또는 그리스나 불가리아의 본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람페두사를 선호합니다. 시칠리아에 오기 위해 그들이 만약 목숨을 걸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트래픽에 숨겨지고 잔인한 측면을 알 수 없지만 그들 뒤에 아주 거대한 사기 집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은 도착 시 신분 확인을 받고 고국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40에서 60주 동안 보호소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니스에서 일어났던 테러범도 9월 달에 람페두사로 들어와서 로마로 이송되었고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니스로 가서 테러를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불법 입국하려는 이민자들, 그들을 또한 이용하려는 시칠리아인과 이탈리아인들, 그 세 부류가 조직적으로 얽혀 있어 불법적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주고받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 루치아나 라모르게세는 니스와 비엔나에서 일어났던 테러 이후 국경의 강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 질서 및 보안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와 불법 이민 조직들의 활동을 막기 위하여 해상협력 강화를 위해 이탈리아와 튀니지 정부 간에 협의할 통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될지 우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올 겨울은 더 춥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llora, buona serata a tutti.